자, 39번 시작해 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 하나만 볼 겁니다. 자, 바로 보면은 자, 먹이사슬 연쇄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열손실이 발생한다. 자, 먹이사슬이라는 말은 아마 살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예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자, 이게 풀이 있어. 풀. 근데 풀을 토끼가 먹는다라고 해보자. 토끼가 풀을 먹지. 그 다음에 토끼를 뭐 예를 들면 늑대 혹은 여우가 잡아먹었다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먹이사슬이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연쇄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그러니까 얘가 높은 영양 수준인 거야. 이게 높은 영양 수준. 높은 영양 수준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열 손실이 발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 자, 풀을 토끼가 먹었어. 그러면 토끼가 풀을 먹고 그 풀을 먹은 걸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을 하지. 그러면서 자기 체온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야. 그거를 열 손실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걸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내 몸에서 그거를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이런 걸 열로 사용한다라는 말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토끼가 사용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손실이 된 거지. 열 손실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풀이라는 거에 있던 에너지가 토끼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토끼가 체온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늑대로 전달될 때 그대로 다 이동하진 않겠지. 왜냐하면 토끼가 소모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00을 토끼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볼게. 에너지를 100만큼 토끼한테 전달했는데 토끼가 100을 받아서 체온 유지하면서 막 써버렸어. 그거를 늑대한테 전달할 땐 예를 들어서 뭐 20밖에 전달을 못한다,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단계, 연결의 수는 제한적이겠지. 개수가 제한적일 거야.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손실이 되거든. 손실이 되니까 이게 무제한으로 연결이 될 수는 없는 거였고, 먹이사슬이 짧을수록 그다음에 유기체가 하위 영양 단계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은 이제 유기체라는 말 때문에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는 늑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늑대가 하위 영양 단계에 가까울수록, 늑대가 풀하고 그렇게 멀지 않을수록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많겠지. 왜? 중간에 손실이 되는데 단계가 짧아. 얘가 이게 가까워? 그러면은 손실이 많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것도 그림 하나 그려두면 좋을 것 같아. 에너지가 100만큼 전달이 되는데 토끼가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토끼에서 늑대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20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 자, 시간이 모자른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글 읽어보자. 자, 먹이사슬은 식물 안에 있는 에너지원으로부터 먹고 먹히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1년의 유기체를 통해 1년의 식품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초원에서 풀은 토끼한테 먹히지만 이번에는 토끼는 늑대가 아니고 여우네. 상관없지. 여우한테 먹힙니다. 이게 단순한 먹이사슬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먹이사슬은 식품 에너지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또는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전달되는 연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네. 식품 에너지, 풀이겠지. 소비자 누구야? 토끼, 여우, 이런 애들이 소비자겠지. 식품 에너지를 생산한 게 풀, 생산자가 풀, 그 다음에 소비자, 뭐 토끼, 여우, 뭐 그 위에 이렇게 가는 연쇄를 의미합니다. 자, 각 이동 단계에서 잠재적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인 8, 90%가 열로 손실되는 게 관찰됐대. 열로 되게 많이 손실이 된대. 그래서 하나의 연쇄 사슬 안에 있는 단계나 연결의 수는 보통 4~5개로 제한되지 무제한 많아질 수는 없다라고 했어. 먹이 사슬이 짧을수록 혹은 유기체가 아까 말했던 우리 뭐 늑대, 여우가 하위에 가까울수록, 풀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짧다는 얘기겠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량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이제 영어로 한번 보자. 푸드체인이 먹이사슬이야. 그래서 먹이사슬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The transfer of energy, food energy from the source of plants.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 먹이사슬은 의미합니다. transfer, 이동을. 뭐가 이동하냐면 음식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래. 음식 에너지가 어디에서 이동을 해? 어디에서? source in plant면은 식물에서의 그 원천으로부터. 해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천이라고 진짜 나와 있네. 식물에서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으로부터 음식 에너지가 이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를 통해서? 1년에. 이게 1년의 이러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 연속적인 이란 뜻이야. 연속적인 organism, 유기체를 통해서 with the repeated process, 반복되는 과정을 가지고. 어떤 과정? 먹고, 먹히는, 수동이지. 먹는 과정, 먹히는 과정.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속적인 유기체를 통해서 식물이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 원천이 이동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in grassland. grass라는 단어가 풀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grassland면은 뭐라고 할까? 초원이라고 하겠지. 초원에서 풀은 먹힙니다. 토끼에 의해서. 자, 뭐인 반면에 토끼는 자, in turn이라는 말은 이제 차례대로. 그러니까 풀을 토끼가 먹었어. 이번에는 토끼를 여우가 먹을 차례야.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이게 이동이 된다를 말하기 위해서 in turn이라는 말을 썼어. 자, 뭐인 반면에 토끼는 이제 차례대로 먹히는 반면에 누구에 의해서? 여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거기 해석 써 있는 거 한번 볼까? 해석에는 이번에는 이라고 써 있지. 이번에는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말을 살짝 바꾼 거지. 이번에는 토끼가 먹힐 차례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this is an example. 이것은 예시입니다. 뭐의 예시냐면 단순한 먹이 사슬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뭐냐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앞에 있는 문장을 그냥 데리고 오면 될 것 같아. 자, 초원지대에서는 풀은 토끼가 먹어. 토끼는 여우가 먹어. 이것이 먹이 사슬의 예시. 이것은 앞에 나온 문장. 이렇게 가면 되겠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에 문장을 뒷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간접쓰기 문제를 내는 어떤 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런 거 좀 보면 좋아. 밑에 거. 자, 이러한 먹이 사슬은 암시합니다. 뭐를 암시하냐면 The sequence in which food energy is transferred from producer to consumer or higher traffic level 해가지고 이렇게 가네. 자, 문장이 좀 어렵게 생기긴 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sequence라는 단어는 연속 혹은 뭐 순서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자, 어떤 연속이냐면 음식 에너지가 is transferred, 이동되어져, 전달되어져. 어디에서? 생산자에서 어디까지? 소비자까지. 또는 더 높은 영양 단계까지. 됐지? 생산자, 풀이지. 소비자, 토끼, 여우겠지? 혹은 더 높은 영양 단계? 아까 말했잖아. 더 높은 영양 단계, 뭐 늑대, 여우 이런 애들을 높은 영양 단계라고 얘기를 했지. 그게 전달되는 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건대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보자. 어법적으로 물론 뒷문장이 완전해야겠지. 근데 해석적인 느낌에서는 그 연속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in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굳이 관계부사로 바꾼다면은 where 정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where 정도 써도. 그 다음에 it has been observed that 해가지고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로 갈 거야. 가주어, 진주어로 갈 거고,
그럼 has been observed면은 이제 완료 시제하고 수동이 쓰였지. 완료 시제와 수동이 같이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관찰한 게 아니고 관찰된 거지. 관찰되었다. 자, 뭐라는 것이 관찰되었냐면 at its level of transfer. 그 전달의, 그 이동의 각각 레벨에서 large proportion이라고 하면은 뭐 부분, 비율이라고 해석하는 단어야. 그래서 큰 부분이 80에서 90% 정도의 큰 부분이 뭐에? 잠재적 에너지. 잠재적 에너지의 큰 부분, 말하자면 80%, 90% 정도가 is lost, 소실되어진다 as heat, 열로서 손실되어진다라는 것이 관찰되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관찰되었다. 각 전달 수준에서, 각 이동의 레벨에서 커다란 부분이 잠재적 에너지의 80%, 90% 정도 되는 커다란 부분이 소실되어진다라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열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수동태 나온 거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수동태니까 이제 BPP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동사 자리 수동태네. 어떻게 했습니까? 좀 깔끔하게 써볼까? 동사 자리고 수동이니까 이렇게 BPP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ence, 그러므로 the number of steps or links in a sequence. 그러므로 그 연속에서, 그러니까 먹이사슬 이렇게 연속된 거 있지. 그 연속에서 이게 뭐뭐의 수잖아. 뭐의 수가? 단계나 그 연결의 수가, 단계나 연결의 수가 제한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4, 5개로 제한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네요. 자, 우리 내신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이제 더를 쓸까 어를 쓸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더 넘버 오브 어 넘버 오브가 뜻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지.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 적어놨지. 어 넘버 오브는 많은 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단계의 수가 제한되는 거니까 더가 맞는 거야. 여기서 어를 쓸 수는 없어. 이제 그 다음에 주어가 더 넘버니까 수일치 is로 받았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단계의 숫자는 제한되는 거니까 수동태 썼다까지. 다음 거. The shorter the food chain or the nearer the organism is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the greater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s. 자, 문장 구조가 서술형 얘기 딱 좋아. 뭐냐면은 이제 더 비교급이거든. 더 비교급 주어.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렇게 갔어. 내가 지금 무슨 표시를 한 거냐면 이제 더 비교급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하지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런 순서를 가지는 게 원래는 정상이야. 근데 더 비교급 주어 동사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더 비교급 주어까지만 쓰고 동사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더 비교급만 쓰는 경우도 있거든. 각각의 경우가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보면은 더 비교급 주어하고 이제 동사를 안 써버린 거야. 괜찮은 거야. 또 더 비교급 여긴 주어 동사를 다 써줬네. 그리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이건 다 써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더 비교급이 더 뭐할수록 더 뭐하다잖아. 자, 모르는 사람 빨리 적자. 더 뭐할수록 더 뭐하다. 자, 그거를 여기서 할 거야. 더 뭐할수록 더 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자, 이제 해석을 진짜로 해봅니다. 더 짧을수록 먹이사슬이 또는 더 가까울수록 유기체가 어디에? 그 사슬의 처음에. 됐지? 사슬의 처음 부분에. 더 짧을수록 먹이사슬이 또는 더 가까울수록 유기체가 어디에? 그 먹이사슬의 처음에. 할수록. 자, 여기까지가 수록이야. 그럴수록 더 크다.
뭐가 더 크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 더 크다. 이렇게 가는 거지. 더 크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인테이크는 아마 단어장에 있었을 거야. 섭취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글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지우고 얘기해 볼게. 여기서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헨스로 연결되는, 헨스가 뭐야? 원인하고 결과를 묶어주는 인과 연결사잖아.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열이 손실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왼쪽에 너무 자리가 좁아서 여기다 적는 거야. 너무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다가 열 손실이라고 적었어. 자, 이 문장은 이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장은 뭐야? 단계가 무한하게 많아질 수는 없는 거다. 단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열이 손실된다. 그래서 단계가 무한히 많을 수는 없다. 여기에 인과 연결사 헨스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헨스로 딱 붙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문장 삽입. 또는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문장 삽입. 이렇게 문제를 내기가 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장이나 이 문장 정도가 뭐 문장 삽입으로 제시가 되면 헨스 가지고 인과 원인 결과가 붙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더비교급이 이렇게 3번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영작하시오 이렇게 나와도 할 말이 없는 문장이고, 해석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 뭐 빈칸 혹은 어휘 한번 생각을 해볼게. 빈칸 문제나 어휘 문제가 나올 때 한글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빠르겠다. 자, 책에 있는 거 한글을 한번 보자. 자, 먹이사슬이 짧을수록 짧을수록 그리고 유기체가 하위에 가까울수록 가까울수록 에너지 섭취량이 어떻게 된대?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게 이제 마지막 문장을 한글로 옮긴 게 이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뭐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먹이사슬이 짧을수록 길수록 뭐가 맞아? 짧을수록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알겠어? 왜냐면은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우하고 풀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야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아, 먹이사슬이 짧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됐지? 또 유기체가 하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늑대가 여우가 풀하고 가까울수록 멀수록 뭐가 맞아? 가까울수록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내는 것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또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먹이사슬이 짧아, 유기체가 하위랑 가까워. 그럼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왼쪽으로 와서 실제로 이거를 영어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shorter이잖아. 이거를 longer. 그러면은 먹이사슬이 짧은 거냐 긴 거냐를 물어보는 거지. 짧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더 가깝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써 있잖아. 가깝다 멀다를 우리는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far이 먼이라는 뜻이야. 이걸 비교급으로 써서 thr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거냐 더 먼 거냐, 가까운 게 정답이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또 이용 가능한 에너지 양이 더 커지냐 더 작아지냐, 더 greater이 맞냐 smaller가 맞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greater이 맞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혹시라도 이제 문제를 거꾸로 낼 수도 있어. greater이 아니고 smaller 그냥 써주는 거야, 이 자리에. smaller. 그럼 이제 정답은 바뀌겠지. farther가 정답이고 longer가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를 다 읽어야 돼.
만약에 여기 문제를 냈다, 실제로 뭐 father nearer 문제가 냈다, 그럼 여기만 보고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39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